안녕하세요. 하영님, 주변에 혹시 선생님이나 군인, 공무원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그럼요. 공통적으로 넉넉한 연금 자산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시죠. 네. 오늘은 이제 교사나 공무원, 아니면 군인 등 이 특정 직업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가입하는 직영연금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네, 직영연금으로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있습니다. 직영연금을 받는 분들의 평균 수령액은 얼마 정도인가요? 2021년 기준으로 보면요.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는 평균 수령액이 월 253만 원, 사학연금은 285만 원이고요. 군인연금은 거의 300만 원에 가까운 292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월 50만 원대인 거 비교하면은 전체적으로 5배에서 6배까지 많은 수준입니다. 국민연금 대비 직영연금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이 많은 편이네요. 하지만 직영연금과 국민연금 도입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금액으로만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노후를 위한 연금 제도인 만큼 이런 직영연금은 이 국민연금보다 이제 먼저 도입됐어요. 국민연금은 이제 1988년이지만 공무원연금은 1960년, 그다음에 군인연금은 1963년, 사학연금은 1975년에 도입됐습니다. 직영연금이 먼저 도입된 것은요, 이 정치 경제적인 환경의 영향 때문인데요. 해당 직업군의 좀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재정적 안정성보다는 이제 보상 기능에 초점을 두어서 연금 제도가 활용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연금 기금이 고갈되면은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적자는 이제 국가가 보전하는 그런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영연금은 이미 적자 전환을 했고 그 규모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적자 금액이 세금으로 보전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향후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영연금 개혁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직영연금 수령액으로 돌아가지고 직영연금 가입자들의 연금액이 왜 큰지 그 이유를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국민연금보다 더 많이 적립을 합니다. 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같은 경우는 기준소득 월액의 9%는 개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9%는 국가나 법인이 부담합니다. 총 18% 정도를 적립하는 셈이죠. 군인연금 같은 경우는 이보다 좀 낮지만 개인과 국가가 각 7%씩 총 14% 이렇게 적립합니다. 이에 반해서 국민연금은 각 4.5%, 총 9%에 불과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직영연금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퇴직연금 보험료율 평균 임금의 8.3%를 더해야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금 지급률도 더 높습니다. 연금 지급률이란 재직기간 1년당 가산되는 지급액의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1년간 연금을 적립했을 때 소득의 몇 퍼센트를 연금으로 받는가로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 지급률이 2%이고 30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한다면 생애 평균 소득의 60%를 연금으로 받게 되는 거죠. 네. 오늘 연금 지급률을 보니까 소득 대체율하고 좀 비슷한 개념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제도마다 최소 가입 기간, 부담률 등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 대체율보다는 연금 지급률이 더 객관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2023년 기준으로 공무원 연금과 사학연금의 연금 지급률은 1.76%, 군인연금은 1.9%입니다. 국민연금은 1%인 것과 비교했을 때 훨씬 높은 편입니다. 근데 향후 직영연금의 연금 지급률이 이제 조절될 예정이에요. 공무원 연금하고 사학연금은 2016년에 1.87%에서 2035년에 1.7%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군인연금은 연금 개혁 대상에서 제외돼 가지고요. 연금 지급률이 1.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로 하는 소득 대체율로 보았을 때 2028년 기준 국민연금의 경우 40년 가입 시 종전소득의 40%를 급여로 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과 사학연금은 30년 가입 시 종전소득의 51%, 군인연금은 30년 가입 시 종전소득의 57%로 소득 대체율 역시 국민연금보다 높습니다. 네, 확실히 직영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자에 비해서 좀 연금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많이 적립하고 많이 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향후에는 이런 상황도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죠. 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20년에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 전망에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각 가입자 기대 수익비와 내부 수익률을 추계한 내용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익비란 납부한 금액 대비 얼마만큼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비율인데요. 추계 결과 수익비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소득 수준과 출생 연도에 따라 국민연금과 직영연금의 유불리가 서로 교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영연금 개혁의 영향으로 연금 지급률 수준이 하락한 것이 영향을 준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지역연금 개혁이 추가로 진행될 경우에는 연금 수령액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네요. 지역연금 지급률이 이제 국민연금의 연금 지급률보다 높게 설정된 것은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이 퇴직수당이 민간 근로자의 퇴직금보다 훨씬 낮기 때문입니다.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이후에 1년당 30일분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습니다. 이어 달리 이제 공무원 연금과 사학연금은 퇴직금 명목인 퇴직수당이 재직 기간 1년에 대해서 최종 기준 소득 월액의 6.5에서 39%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런 차이가 이제 국민연금하고 지역연금을 단순히 이제 수령액을 국한해가지고 비교하면 안 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금액으로만 비교될 수 없는 이유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교사나 공무원, 군인 등 직영연금 가입자들이 국민연금 가입자에 비해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이 많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구조의 연금 덕분에 일반 근로자에 비해 노후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혁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현재 2030 직영연금 가입자분들은 이를 대비해서 연금 자산을 늘리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은퇴 이후에 좀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서는 직영연금 외에도 사적연금을 추가로 납입해서 노후를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주영님, 혹시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네. 이 국민연금하고 직영연금의 그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이 가입 기간을 이제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 각각의 어떤 가입 기간을 합해서 최소 기간을 충족하게 되면은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죠. 하영님이 좀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2009년 8월 7일 시행된 제도인데요. 법 공포일인 2009년 2월 6일 기준으로 공포일 이후 각 연금에 가입 중인 사람이 다른 직영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적용 가능 대상이 됩니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예를 들어볼게요. 일반 사기업에 다니면서 국민연금 가입자로 12년, 이후 공무원에 임용되어 8년 재직 후 퇴사한 경우를 볼까요? 제도 시행 전에는 공무원 연금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은 일시금 수령하게 되고 12년 가입한 국민연금만 연금 수령이 가능했습니다. 연계제도를 신청한다면 총 가입기간 요건인 20년이 충족되기 때문에 양쪽 모두에서 연금 수령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요즘에는 직업 간의 이동이 빈번하고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도상 직업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립병원하고 민간병원 간에 근무지 변동으로 가입한 연금이 바뀌는 의사나 간호사, 또 국공립에서 민간으로 오가는 유치원 교사나 계약직 교원, 또 공직개발에 따라서 증가하고 있는 전문 계약직 공무원 등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사이를 이제 자주 오가는 직종의 사람들한테는 이 연금 연계 제도가 순수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직영연금의 종류별로 특징이 존재하고 개개인의 가입 조건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연계 신청 전에는 반드시 가입한 기관들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최선의 선택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하영님,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의무사항인가요? 아닙니다. 네. 연계 신청은 강제가 아닌 본인의 선택사항입니다. 직영연금에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신청하는 경우에 연금 수급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신청 전에 꼭 본인의 가입기관에 연락하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어느 한 곳에서 연금 수령 중인 분들은 신청을 하실 수 없고 또 신청하고 나면 취소가 불가능하니까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공적연금 연계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직영연금 가입자들의 연금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바로 IRP라고 불리는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지난 2017년 7월부터 직영연금 가입자들도 이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됐는데요. IRP 계좌에 연간 1,800만 원까지 입금하면요, 900만 원 한도에서 13.2%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입 기간 5년, 연금 개시 연령 55세를 충족하게 되면 연금 수령이 가능한데 IRP에 납입한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수령 연령에 따라 3.3%에서 5.5%의 연금 소득세만 부과되기 때문에 세제 혜택 면에서 아주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해지 시에는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 16.5% 과세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직영연금을 통해 충분한 연금을 받고 있다면 연금액의 일부를 IRP 계좌에 입금하는 것도 절세 효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하나 있는데요. 이제 퇴직수당을 IRP 계좌로 받아가지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도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직영연금 가입자는 이제 퇴직할 때 연금 외에 이 퇴직수당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퇴직수당에 대해서는 이제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퇴직수당을 IRP 계좌로 받게 되면요, 그 퇴직소득세 납부가 이연되고 그다음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요, 기존 퇴직소득세율의 30%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퇴직소득세가 100만 원이었다면 연금으로 수령할 때 70만 원만 납부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연금으로 10년 이상 받을 경우에는 이 11년 차부터 퇴직소득세의 60%만 납부합니다.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해야지 이런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금 수령 한도를 확인해서 연금 수령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와, 정말 유익한 내용을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서 뿌듯하네요.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로 국민연금, 직영연금 가입자 모두에게 유용한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잘 활용하면 향후 양쪽 모두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IRP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요. 이 노후자금 마련과 세액공제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죠. 네, 마지막으로 직영연금 가입자분들의 퇴직수당을 IRP 계좌로 받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30% 절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 노후 계획을 세우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